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시 작전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시 40분부터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창과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창을 보며 일봉상의 위치가 좋은 종목을 찾습니다. 시간에서 상승을 했더라도 거래량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저항대에 맞고 내려오는 종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저항대 근처에 와 있는 종목들은 당일날 거래량이 실려 충분히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저항대에 맞으면은 하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 항상 이 저항대 근처에서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겠지만은 수익 실현을 하고 팔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에서의 거래량과 저항대에서의 거래량은 단위가 다릅니다. 지지선 근처에서는 큰 금액을 안 들이더라도 상승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항대에서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지만 상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에 닿고 상승 중인 종목, 하락을 한 다음에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 하락을 해서 지지선 근처에서 상승 중인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갈 공간은 좁고 여기서 내려가봤자 이 공간이겠죠. 근데 이렇게 캔들이 저항선 근처에 있다 하면은 상승할 공간이 좁잖아요. 상승할 공간이 얼마 없는 곳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공간보다 위로 올라갈 공간이 넓은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시작과 동시에 상승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이제 거래량이 시작하자마자 터지는데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몇 토까씩 잡아먹는 큰 금액이 시장가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체결량 창을 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많은지 나가고 있는 물량이 많은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작 전에 종목을 찾지 못했다면 다급하게 매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초가에 잘못 진입하게 되면 정말 급락을 한순간에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초가에는 매동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쳤을 때는 빠르게 전날 지지선에 닿고 반등하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주는 캔들에서 전날 캔들 몸통 아래에서 시작하는 경우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몸통 위에서 시작하는 캔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인 저항대를 피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거래량이 없어도 최소 첫 번째 저항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에 닿고 반등하는 종목 중에 전날의 캔들 몸통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하는 게 거래량도 있겠지만은 내려갈 공간보다 올라갈 공간이 무조건 넓은 곳에서 거래를 하는 거를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시초가가 아니더라도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저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할 공간이 없는 데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꾸역꾸역 매수하지 마시고 하락할 경우에 크게 손실을 볼지 이런 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 초반에 녹화한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이제 먼저 본 종목이 미코바이오와 히림입니다. 이날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때 본전에 빠져나왔는데요. 당일날 크게 시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됐는데 히림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중요한 것보다 이제 어느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캔들 몸통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 몸통 아래를 깬다 하면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셨듯이 이 저항 매물대가 지금 아까 그어놓은 이 가격인데 15,300원이면은 5% 이상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처음부터 실려 들어와야 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이제 거래량이 없다 하면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한 번 더 눌리고 상승을 줄 수가 있습니다. 히름도 보시면은 저항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저항 매물대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 매수를 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히링 같은 경우 5%의 수익을 내고 나오게 됐는데요. 보통 시초가에 들어갈 경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장이 안 좋고 소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빠져나오게 됐고요. 키링 같은 경우 힘이 정말 좋기 때문에 최소 이 저항대까지는 오지 않을까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줘야 매수를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지지 저항선을 못 찾는다 하면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분석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지지선에 닿고 상승하는 종목에서만 하시고요. 이 종목이 안 보이는 날은 안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하루에 한 번뿐이 없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하락을 해봤자 계속해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이 많아요. 하지만 갭상승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혹시나 그 자리에서 못 지켜주고 하락을 하면은 정말 큰일 나겠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 위험한 신호는 없었지만 장도 좋지 않았고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서 다른 종목을 보기 위해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대를 뚫고 장중에 최대 13%, 제가 매수해서부터 최대 8%까지 상승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키링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을 주고 그리고 저항대까지 내려와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미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이 실려줬었죠. 이 영상을 보시고 초보자분들께서 분봉만 보지 마시고 일봉을 잘 분석해서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봉상에서 거래하는 그런 기술들은 잡기술밖에 안 되고요. 일봉을 분석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을 고른다 하면은 분봉에서 물리더라도 회복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고요. 힘이 없는 종목은 아무리 아래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뚫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지선에서 늘 반등이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매수하고 있는 자리가 일봉상의 고점은 아닌지 또는 힘이 부족하진 않은지 거래량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